전라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푸른 논 사이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나무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갑니다. 마을 끝자락, 낡은 빨간 기와 지붕의 한옥이 흙길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은 76세 김제의 할머니의 안식처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작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플라스틱 병과 헌종이로 가득 찬 손수레를 밀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늘 친근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믿기 어려울 만큼 단순합니다. 오래된 집에는 필요한 물건 몇 가지뿐이지만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돌보는 작은 채소밭이 있습니다. 싱싱한 배추와 풋고추가 자라는 이곳은 할머니의 소박한 식사를 충분히 책임집니다. 할머니는 이웃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일할 힘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늦은 오후, 해가 논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할머니는 집 대청마루에 앉아 그물가방을 뜨개질하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웃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리 아직도 아프세요? 좀 쉬시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일을 멈추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느껴질 것 같아. 일하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를 지키는 방법이란다. 할머니의 대답은 이웃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할머니는 폐지 수집을 하던 중 큰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바람이 서늘해지자 김 할머니는 나무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할머니는 서울에서 공부 중인 손녀 지은이가 보낸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할머니, 힘드실 땐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나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주름진 손으로 편지를 쓸어 올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야른 안개를 뚫고 비추기 시작할 때 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낡은 수레를 마당에서 끌고 나왔다. 그 수레는 20년이 넘도록 그녀와 함께 해왔으며 바퀴는 닳아 없어지고 차체는 녹이 슬어 얼룩덜룩했다. 그러나 오늘 그 수레는 평소처럼 플라스틱 병이나 폐지를 싣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평생 동안 모은 것을 담은 큰 천 가방이 들어 있었다. 지은아, 이 돈은 내가 직접 보내고 싶구나. 그녀는 손녀에게 쓰는 편지를 읽는 듯 혼잣말을 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김 할머니는 작은 마을에서 광주 시내까지의 여정을 시작했다. 거리는 약 10km로 짧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코 도움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건 내 일이다. 그녀는 항상 스스로에게 말하며 아들을 잃은 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 온 방식으로 다짐했다. 길을 반쯤 왔을 때 수레바퀴가 갑자기 끼익 소리를 내며 완전히 부러졌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떨리는 다리로 인해 길가에 앉아야 했다. 한 남자가 차를 몰고 지나가다 멈추고 문을 열었다. 할머니, 제가 시내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길이 멀어서 이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김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일어나려고 했으며 천 가방 손잡이를 단단히 잡았다. 고맙지만 내가 직접 갈게. 이건 내 땀과 눈물로 번 돈이야. 내가 은행까지 직접 가져가고 싶어. 남자는 그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차를 몰고 떠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햇빛이 점점 강해지자 김 할머니는 작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녀는 천 가방을 손으로 끌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음을 옮겼다. 가방 손잡이가 피부를 긁어 손바닥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걸음을 셀 때마다 속으로 지은이와 편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얻었다. 시내에 가까워지자 고층 건물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녀를 잠시 어리둥절하게 했다. 광주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그녀는 반짝이는 간판과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며 생각했다. 마침내 그녀는 중앙은행에 도착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안쪽에 반짝이는 공간이 드러났다. 그녀는 천 가방 손잡이를 여전히 꼭 잡은 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은행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았다.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속삭임이 그녀를 향했다. 하이힐 소리가 멈췄고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어깨를 으쓱하며 경멸의 미소를 나눴다. 한 여성 직원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할머니 여기 왜 왔지? 저 가방 좀 봐. 몇만 원이나 될까? 그녀의 동료는 낮게 웃으며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김 할머니는 속삭임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거래 창구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한 젊은 여직원이 손님 응대에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영,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김 할머니를 본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스쳐갔다. 얘야, 김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축하려고 왔단다. 지영은 고개를 들며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다. 얼마를 저축하고 싶으신가요? 할머니, 김 할머니는 천 가방 위에 손을 얹으며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가방 전체야.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듣자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이 웃음을 터뜨렸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시계를 찬 한 고객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비꼬았다. 요즘 시대에 천 가방을 들고 은행에 오다니. 촌스럽군. 지영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김 할머니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앞에 놓인 천 가방을 바라보며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지영이 가방을 열려고 손을 대려던 순간 박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할머니, 저희 은행은 이런 대량의 동전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보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김 할머니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손에 쥔 천 가방의 손잡이를 더욱 단단히 잡고 박 지점장을 올려다보았다. 동전도 돈이야. 나는 평생을 모아서 여기까지 가져온 거야. 너희가 확인만 해주면 돼. 그녀의 말에 지영은 약간 놀란 듯 움찔했다. 그녀는 지점장과 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갈등하는 눈빛을 드러냈다. 몇몇 고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작은 의자를 끌어다가 거래 창구 근처에 앉아 굳은 눈빛으로 말했다. 다들 계속 일해. 난 하루 종일 여기서 기다릴 수 있어. 은행 안은 묘하게 가라앉았다. 지영은 김 할머니를 바라보며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점장을 향해 말했다. 지점장님, 제가 이 할머니의 돈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돈은 할머니께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 쏟아졌다. 박 지점장은 찡그리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잠자코 있었다. 지영이 낡은 천 가방의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하자 은행 내부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다. 직원들과 고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가방 안에는 수십 묶음의 잔돈이 작은 비닐봉지에 정돈되게 포장되어 있었다. 각 봉지는 고무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1,000원과 5,000원의 지폐가 빛 아래 드러났다. 방 한쪽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다. 다른 직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세상에, 전부 잔돈이라니. 언제 다 새겠어? 박 지점장은 팔짱을 낀 채 지영을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 돈으로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은행은 이런 소액 거래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 지영은 고개를 살짝 들고 단호한 눈빛으로 답했다. 지점장님, 이 돈은 할머니께서 평생 동안 모으신 돈입니다. 겉모습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박 지점장은 얼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영은 천천히 가방 안에 돈을 하나씩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검수를 시작했다. 돈 세는 기계의 딸깍거리는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몇몇 고객들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며 처음엔 호기심 가득했던 시선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김 할머니는 카운터 근처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지영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 고객이 다가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누군가에게 송금을 부탁하시면 되지. 이렇게 돈 가방을 가져오면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어봐 줘서 고맙구나. 이 돈은 내가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다. 내가 직접 맡겨야 이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심이 든단다. 그 대답에 남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영은 돈을 세다 우연히 김 할머니의 손을 보았다. 가방 위에 놓인 손은 야위고 굳은 살투성이었으며 심지어 작은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멈춰서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손이 다치셨네요. 제가 소독약을 가져다 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얘야. 내 손은 이미 익숙하단다. 내일이나 계속해. 난 여기서 기다릴 수 있어. 지영은 말없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돈을 세기 시작했다. 한 묶음, 또 한 묶음. 돈 세는 기계의 숫자가 5천만 원을 넘어서자 은행 안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고객이 놀라서 말했다. 뭐라고요? 5천만 원을 넘었다고요. 고철 줍고 복권 팔아서 이 정도 돈을 모았다고요. 거래처 안은 난리가 났다. 처음엔 비웃던 시선이 이제는 놀라움과 존경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박 지점장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지영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돈을 언제까지 세울 건가요? 이 돈이 얼마나 되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지영이 참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단호한 눈빛으로 박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점장님, 김 할머니의 돈은 평생의 고된 노동의 결과입니다. 그 가치는 숫자 이상입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거부한다면 이 은행은 누구도 섬길 자격이 없을 겁니다. 지영의 말에 은행은 잠시 조용해졌다.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박 지점장은 잠시 머뭇거리며 얼굴을 붉히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무거운 침묵이 뒤를 이었다. 돈 세는 기계는 계속 돌아갔다. 숫자가 점점 올라가더니 1억 원,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지영이 묵묵히 돈을 세는 모습을 지켜봤다. 김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거래처 전체가 숨을 죽였다. 2억 5,600만 원. 지영은 김 할머니를 향해 돌아서며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총 금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김 할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며 자부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고맙구나. 이게 내 평생 모은 전부란다. 이제 난 마음이 놓이네. 거래처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들은 이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평생의 노동과 자존심의 증거임을 깨달았다. 지영이 김 할머니의 계좌 개설 절차를 마쳤을 때 거래실 안은 여전히 기묘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몇몇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서로 교환하며 손님들은 머리를 숙이고 바쁜 척하며 어색함을 감추고 있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2억 5,600만 원이라는 숫자는 폐주를 줍고 복권을 파는 여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었다. 김 할머니는 이제 텅 빈 낡은 천 가방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접어 손에 들었다. 그녀는 작고 등이 굽었지만 눈에는 평온함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영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고맙다, 아가야. 이제 마음이 놓인다. 지영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우아한 베이지색 롱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섰다. 그 여성이 바로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한 재벌이자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하나인 김은서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렸다. 김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는 은서를 알아보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은서는 빠르게 다가와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엄마, 얘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돈을 송금하고 싶으시면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으신데요. 김 할머니는 딸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얹으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서야, 이건 내가 직접 번 돈이야. 나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하고 싶단다. 내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 김 할머니의 말은 방 안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몇몇 직원들은 초반의 조롱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박 지점장은 한쪽 구석에 서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눈빛을 보였다.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차분함을 되찾으려 했으며 김 할머니와 은서에게 다가갔다. 김 할머니, 저희가 이전에 무례하게 행동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은서 대표님의 어머니이신 줄 알았더라면 저희가 더욱 정중히 모셨을 겁니다. 김 할머니는 박 지점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가볍지만 날카로운 말투로 대답했다. 젊은이,
내가 은서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나를 존중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란다. 존중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녀의 말에 박지점장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당황한 눈빛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카운터 옆에 서 있던 지영은 김 할머니의 말이 큰 교훈처럼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몇몇 고객들은 김 할머니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다. 이전에 조롱했던 직원들은 이제 조용히 앉아 반성하는 표정을 지었다. 은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고맙다, 딸아. 하지만 내가 일하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내가 아직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란다. 걱정하지 마. 난 내 스스로 잘 돌볼 테니. 그녀의 말에 은서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그 따뜻함을 놓치고 싶지 않은 듯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지영에게 다가왔다. 바로 이전에 김 할머니를 험담했던 수진이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 씨, 제가 전에 김 할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 건 잘못이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교훈을 얻었다는 거야. 여기에 오는 모든 고객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 김 할머니는 떠나기 전에 지영을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온화했다. 아가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나를 도와줘서 진심으로 감사해. 넌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눈가가 반짝였다. 할머니, 저야말로 큰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김 할머니가 은서와 함께 낡은 천 가방을 끌고 은행을 떠날 때 오후의 햇살이 두 모녀를 부드럽게 감쌌다. 은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존경과 감탄을 보냈다. 김 씨가 떠난 후 은행 안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몇몇 직원들은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 김 씨에게 돈을 세어주던 지영이의 카운터를 힐끗 바라보았다. 기다리고 있던 고객들은 더 이상 수군거림은 없었지만 모두가 방금 전에 목격한 이야기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박지점장은 사무실 문 옆에 서서 갈등의 눈빛을 보였다. 그는 천천히 지영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용기를 내기 위해 깊게 한숨을 쉬었다. 지영,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지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아직도 감동에 젖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네, 지점장님. 박 지점장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직원들에게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을 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 씨를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었어요. 만약 지영 씨의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김 씨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에 거래실의 모든 이들이 고개를 들었다. 박 지점장의 인정에 모두가 놀랐다. 지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는 거예요. 김 씨는 단지 돈을 예금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존심과 존중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러 오신 거예요. 박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 뚜렷한 후회가 비쳤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돌아서며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깊은 사색을 감추지 못했다. 오늘의 교훈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여기 오는 모든 고객이 최고의 존중을 받으며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방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 결단력이 서서히 번졌다. 다음 날 은행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은 평소처럼 일찍 와서 거래처를 준비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고 돈 세는 기계를 점검했지만 오늘은 마음속에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 자부심과 의미를 느끼며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작은 지갑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문 앞에 서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듯했다. 지영은 즉시 다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성은 망설이며 말했다. 제가 가진 건 몇 푼 없는 동전뿐인데 은행에서 받는지 모르겠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말했다. 네, 모든 돈은 소중한 돈입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영의 말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돈은 제 아들을 위해 학비를 모은 돈이에요. 동전만 있어서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걱정이었어요. 지영은 그 여인을 보며 마음이 아려왔다. 그녀는 어제 김 씨의 모습이 떠오르며 모든 동전이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박 지점장은 급히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모든 직원들 앞에 서서 엄숙한 눈빛으로 말했지만 목소리는 감동이 가득했다. 어제 우리가 목격한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김 씨를 외모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이 은행은 단순히 금융 거래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모든 고객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모두 기억하세요. 고객은 단지 돈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만약 고객을 부당하게 대했다면 그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직원들, 예를 들어 수진과 지영은 고요히 듣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새로운 결단으로 빛나고 있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 지점장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 감동적인 은행 사건 이후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광주 도시와 주변 지역에 퍼졌습니다. 언론은 작은 몸집의 여성인 김 할머니가 평생을 모은 동전을 통해 자존심과 존중의 큰 교훈을 전했다고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었고 수백만 명이 시청하고 댓글을 달며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주목을 받는 중심에 있어도 김 할머니는 여전히 일상적인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작은 마을에서 닭 울음소리가 새벽을 알리자 김 할머니는 오래된 카트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할머니는 길을 따라 플라스틱 병과 종이를 주울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문을 나서자 하얀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소녀, 아마도 리더인 듯한 소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김 할머니, 저는 은지라고 해요. 커뮤니티 미디어 그룹에서 왔어요. 우리는 할머니를 기사에서 보고 오늘 할머니께서 재활용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함께 가도 될까요? 김 할머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혼자 할 수 있어. 재활용하는 것은 할머니가 운동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방법이기도 해. 은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였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머니에게 배워가고 싶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저희도 그중 하나예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함께 가자. 하지만 기억해, 일을 하는 것은 남을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단다.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작은 길을 따라 걷고 하나하나 플라스틱 병과 종이를 주워가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 할머니와 알던 사람들이 지나가면 할머니는 잠시 멈추어 인사를 나누고 친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 옆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은행에 큰 돈이 있으신데 왜 계속 일을 하세요? 이제 푹 쉬셔도 되잖아요. 김 할머니는 잠시 멈추어 재활용 가방을 내려놓고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일을 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란다. 나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일을 해. 만약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쉬겠지. 하지만 그때가 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이 슬플 거야. 김 할머니의 말에 그들 모두는 잠시 침묵에 빠졌고 각자는 노동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 일하는 은행에서는 존중, 고객 서비스에서 가장 큰 가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날 특별 초대 손님은 바로 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입장하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박 지점장은 일어나 발언을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단순한 고객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 분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덕분에 우리는 각 고객님이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 일의 사명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무대 위로 초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하고 진실된 모습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존중은 살 수 없습니다. 존중은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유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볼 때 생깁니다. 할머니의 말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고 이내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지영은 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깊은 인사를 드리며 감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일과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할머니의 교훈을 항상 기억할게요. 김 할머니는 지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가야, 나는 단지 재활용하는 사람일 뿐이지만 내 이야기가 너에게 도움이 됐다면 나는 이미 뜻깊은 일을 한 거란다. 그 후 며칠간 변화는 마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상점들은 모든 고객님을 환영합니다. 차별 없이 라는 표지를 내걸었고 커피숍들은 복권 판매원과 재활용을 하는 분들에게는 무료 아이스차 제공이라고 적힌 문구를 걸었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은 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캠페인을 조직해 환경을 정화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김 할머니가 휘어진 캔을 수리하고 있을 때 은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나무로 된 메달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커뮤니티 행사에서 엄마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메달을 드릴 거예요. 엄마, 꼭 받아주세요. 김 할머니는 메달을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메달이라니. 하지만 이게 너희가 좋은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엄마는 기꺼이 받을 거야. 행사 당일 김 할머니는 무대에 서서 간단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친절은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충분히 넓으면 됩니다. 이 말은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과 존중을 널리 퍼뜨리는 새로운 여정을 열었습니다. 커뮤니티 의식이 끝난 후 김 씨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매일같이 재활용을 모으고 복권을 파는 일을 계속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여전히 낡은 카트를 끌고 집을 나서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작은 거리들을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동정의 눈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존경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느 오후 김 씨가 시장 근처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다가와 복권 몇 장을 들고 있었다. 이제 좀 더 자란 그 소년은 복권을 김 씨에게 건넸다. 할머니, 오늘 복권 몇 장 드리고 싶어요. 만약 당첨되시면 좀 쉬세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아가. 하지만 나는 이미 은행에 돈이 있으니 당첨될 필요는 없어. 이 복권은 다른 사람에게 주렴. 소년은 낙담하지 않고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좋은 분이니까 꼭 대박이 나실 거예요. 운이 따라줄 거예요. 김 씨는 복권 한 장을 받아들고 소년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하나는 내가 받을게.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라. 며칠 후 김 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지역 자선단체에서 그녀를 초대해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에게는 쓰레기 줍는 할머니가 이 마을의 친절을 가르쳤다는 기념 표지판이 시장 앞에 걸렸다.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은 돈을 버는 것이나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녀는 강인함, 자존심, 선함의 상징이 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이었다. 열린 결말. 하지만 김 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 넉넉한 집에서 딸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한 생활을 한다면 그녀는 지금까지 쌓아온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느낄까? 또는 그녀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여전히 재활용을 주어 복권을 팔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녀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가족들이나 그녀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쉬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과연 자신의 삶의 방식, 즉 건강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일을 그만둘까? 그렇다면 김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녀는 손에 돈이 있어도 여전히 간단한 삶을 살고 자존심을 지킬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고 상황이 바뀌면서 다른 삶을 선택할까?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가치, 노동의 의미, 그리고 선택의 자유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측정될 수 있지만 김 씨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성공이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을 대하며 존경을 느끼는지에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현대 사회에서의 삶과 연결. 김 씨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가치를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물질과 돈이 성공의 척도가 될 때 우리는 종종 자존심, 끈기,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와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를 잊곤 한다. 은행 계좌의 숫자로 성공을 측정하는 세상에서 김 씨의 이야기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그것은 단순하고 자립적이며 의미 있는 삶이다. 김 씨가 한 일을 돌아보면 우리는 노동과 존경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볼 수 있다. 오늘날 사회가 다른 사람을 외모나 그들이 가진 자산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김 씨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사람은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증명했다. 노동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자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다. 김 씨가 내린 선택들은 우리가 현대 생활 속에서 스스로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이다.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압력에 휘둘려 가게 될까?